안녕하세요. 박세준의 기업부객입니다. 이번에는 좀 이동통신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통신 3사가 역대급 할인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신문이나 뭐 이런 데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통신비 인하되나 드디어 우리도 저렴한 통신 이용 가능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때 쓰는 로밍 요거 요금을 좀 많이 깎아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일단 할인은 할인이니까 할인에 나서게 된 계기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4월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밍비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밍비 할인에 그것 때문에 나서게 됐다. 근데 로밍비가 얼마나 비쌀까요? 사실 로밍 저도 잘 안 써가지고 가격을 잘 몰랐는데 일단 국내 통신 3사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데이터 무제한 로밍 요금제를 주로 쓰시게 되는데 이건 사실 요금제가 거의 다 비슷해요. 한 1,000원, 2,000원 차이인데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이제 통신사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뭐 각자 통신사 이용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할인폭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거칠게 그냥 딱 평균 내면 하루에 10,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어떤 요금제라 그랬어요? 하루 무제한 요금제라고 했죠. 근데 또 여러분도 핸드폰 쓰셔서 알지만 무제한 요금제 쓴다고 5G 무제한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요금제가 있긴 한데 그건 너무 비싸긴 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300에서 5기가 정도 데이터를 줘요. 300메가에서 5기가 정도.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고요. 근데 이걸 다 소진하면 100에서 400 kbps로 제한을 해서 무제한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은 체감이 전혀 안 돼요. 이거 400, 빠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여러분 3G 통신망 속도가 625 kbps입니다. 그러니까 3G보다 조금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이제 품질 이런 거 생각하면 싸다고 하면 싸고 또 비싸다 비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로밍 요금이 비싼지 안 비싼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 요금제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유럽 먼저 볼게요. 유럽은 EU 가맹국 내에서 로밍 요금이 공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통신사 가입해서 전화해서 쓰다가 독일 가도 로밍으로 돈 더 낼 필요 없이 공짜로 이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통신사 중에 AT&T가 제일 크죠. 대부분 AT&T가 얼마가 되냐? 하루에 10불 정도 됩니다.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는 대신에 인접국인 캐나다나 멕시코는 로밍 요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으로 옮기면 이런 거죠. 일본이랑 중국은 로밍 요금 안 받는다 뭐 이런 거죠. 뭐 자주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라도 가깝고. 근데 한국은 돈 다 내죠. 그쵸? 그래서 로밍 요금이 비싸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로밍 요금이 왜 이렇게 다르지? 예를 들면은 왜 미국은 캐나다 뭐 멕시코랑 로밍 요금 공짜인데 왜 우리는 돈을 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국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각 회사가 협상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통신사가 멕시코에 있는 통신사랑 야 너네 통신망 쓸 테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수료 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 통신망 쓰게 해줘 이런 협상을 맺는 거예요. 근데 협상 가격이 싸면 쌀수록 로밍비는 싸지겠죠.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통신사들과 협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공짜까지는 이루어지 못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할인해준다니까 가격은 봅시다. 얼마나 깎아줬는지. SKT나 KT는 한 명이 요금을 내면 3명에서 5명 정도 이용 가능한 상품을 내놨어요. KT부터 자세히 볼게요. KT는 15에서 30일간 데이터 2에서 6기가를 33,000원에서 66,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 해보면 1인당 한 10,000원 정도가 되네요. SKT는 가족결합 프로모션입니다. 39,000원에다가 3,000원을 더 내면 최대 5명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6GB를요. 그러니까 1인당 8,200원씩 내고 1.2GB씩 쓰는 겁니다. LG U 플러스는 20대만 딱 할인을 해줘요. 하루 13,200원 요금제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걸 절반을 깎아줍니다. 상황 보고 전 연령대로 늘린다고는 하는데 만약 다 적용된다고 하면 여기가 할인폭이 제일 크죠. 반값이니까. 사실 막 이렇게 놀랄만할 정도의 할인 아니지 않습니까? 뭐 통신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폭의 할인이다. 우리가 큰맘 먹고 할인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이전 통신 3사의 로밍 매출을 볼게요. 로밍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 정도 비중을 차지한대요. 근데 사실 5%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엄청 많잖아요. 그래도 5%나 들어간다는 건 유의미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비율이 5%나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인해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서 5%를 희생해서 대국민 물가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로밍요금 깎아준다 그러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사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로밍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죠. 다들 뭐 해외에서 저가 유심을 사거나
뭐 아니면 뭐 포켓 와이파이를 쓰거나 이렇게 하죠. 포켓 와이파이는 여러분 그 국내 통신사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냥 보통은 유심을 사죠. 근데 통신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밍 이용자가 해마다 엄청 가파르게 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엄청 손해보고 해주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료가 이게 통신사 로밍 이용자는 통신사에서 자료를 내잖아요. 근데 이게 2014에서 2018년까지밖에 자료가 없어요. 19년부터는 자료가 없는데 18년도 상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수를 제가 곱하기 해서 2018년도에 로밍 이용자를 추산한 겁니다. 로밍 이용자 수가 2014년에는 1,095만 명, 15년에는 1,258만 명, 16년 1,471만 명, 17년 1,519만 명, 18년에는 1,230만 명입니다. 엄청 많죠, 막 어마어마해 보이죠? 근데 이게 로밍 이용자 수가 느는 것보다 출국자 수가 느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실제 출국자 중에 로밍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은 줄어드는 겁니다. 출국자 수 통계를 보면 같은 연도에 1,608만 명, 1,931만 명, 2,238만 명, 2,650만 명, 2,870만 명입니다. 차이가 확 나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용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14년에 로밍 이용률이 출국자 중에 68%입니다. 거의 70%가 다 되죠. 15년엔 65%예요. 16년엔 61%, 17년엔 57%, 18년엔 56%입니다. 엄청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약간 출국자 수를 좀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통신업계에서는 실제 통신 로밍 이용자가 전체 출국자 중에 한 20-30%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얘네한테도 약간 계륵 같은 서비스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신사들도 또 로밍을 이용을 안 하니까 로밍 요금제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코로나 전에요. 2016년에 이미 국회에서 로밍 서비스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서 17년 때부터는 계속 로밍 요금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11,000원이었던 로밍액의 대여료도 미중, 일본에서는 5,500원, 아시아 중 7,700원까지 낮추는 등 계속 프로모션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모션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할인 정책은요. 통신사가 뭐 통신비 할인해주는 거 다 거짓말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제 사실 작년에는 중간 요금제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을 텐데 오늘은 로밍을 다룰 거니까 중간 요금제를 다시 설명을 안 할게요. 중간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 이렇게 고가 요금제, 저가 요금제만 있으니까 이 고가 요금제 쓰는 사람들이 중간 요금제로 가서 통신비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 요금제를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가 요금제가 중간 요금제로 가요. 결국 통신사의 매출은 올랐죠.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이 중간 요금제 출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국내 통신 3사의 이동전화 매출 감소 효과는 1% 미만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약정 효과나 실제 요금 차이 감안하면 중간 요금제 채택 비중이 엄청 작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한테 큰 타격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올해 2분기 이통 3사 합산 영업이익이 1조 2,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전망이. 근데 이게 1년 전보다 SKT 6%, KT 11%, LG 플러스 13%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할인해 주려고 중간 요금제 내놨는데 얘네 매출은 늘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장사꾼이 뭐 손해보고 파는 장사꾼 하나도 없다. 사실 통신업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할인해 준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통신 요금을 짜니까요. 통신비 할인 관련해서 사실 전 정부, 이전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신비 할인 잘 안 되죠. 뭐 통신사 들어온다지만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서 섭선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통신비 인하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마땅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거 준비한 이유가 로밍 요금 뭐 할인된다고 막 할인된다, 막 우리 엄청 싸진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질 때 보면서 약간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제 출국자 통계랑 실제 로밍 통계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 실제로는 여러분 할인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번부터 계속 게임, 뭐 IT, 통신 이런 걸로만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또 다른 경제 콘텐츠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니라 다른 걸출한 기자분이 준비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도 이제 차별성을 둬야 되니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다다음 주쯤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